자, 접동새 김소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진달래꽃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은 시인이기도 해. 김소월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전통적이라고 하면 돼. 전통적. 한번 적어볼래? 전통적, 애상적, 슬퍼. 그 사람의 삶도 슬프지만 그 다음에 민요적. 민요는 3음보 아니면 4음보 오든 이거 지금 7호조의 3음보니까 민요적 음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향토적. 시골 얘기인데 구체적 지명이 나오기도 하고 설화가 나오기도 해. 자, 여기서도 설화가 나온다. 접동새 설화라고 있어. 접동새 설화. 자, 본문하고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제일 처음에 재밌지요. 뭐가 재밌냐면 접동새 울음소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접동, 아우랩이 접동. 자, 3음보로 끊어 읽었어. 내가 지금. 여기 잘 모르는 단어가 아우랩인데 아우랩이는 아홉 오라비 동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접동새는 죽은 누나의 화신이야. 누나가 죽고 나타난 거거든. 근데 이 누나한테는 9명의 남동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우랩이 접동이라고 하는 거야. 접동, 아우랩이 접동. 3음보를 읽었고요. 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접동이 3번 나오지. 청산별공학 비슷하네. AABA 구조로 돼 있어. AABA 구조. 그 다음에 접동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동새 울음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지.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 그래서 이 소리 자체도 사실은 약간 좀 애상적으로 들리기도 해. 청각적 심상이고 그 다음에 의성어고요. 그 다음에 소리 자체가 애상적이다. 그 다음에 아우레비는 아홉 오라비가 줄어들어서 아우레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발음을 아홉 오라비 발음이 되게 뭐랄까 부자연스럽고 어렵잖아. 이거를 쉽게 발음하는 걸 보통 문법에서는 활음조라 그래. 유포니 활음조라 그래. 아홉 오라비 이렇게 딱딱하게 부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걸 아우레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이걸 활음조 현상이라. 활음조. 소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음했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련이 그렇게 끝났어. AAB 구조까지 얘기했다.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가람. 이거는 고유어지 고유어. 강의 옛말이 가람이야.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자 그러면 슬러시 해볼까? 진두강 가람가에 슬러시. 살던 누나는 슬러시. 7어조. 7글자, 5글자. 이게 기본적인 운율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 그 다음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 3음보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일행을 3음보로 처리했어.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렇게 3음보를 일행으로 처리했는데 밑에 두 줄은 3음보를 2행으로 처리한 거야.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이렇게 3음보를 두 줄로 처리했다. 이 특징이지, 그지? 이어는 형식상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민요적이고 전통적인 3음보를 위에는 일행으로 처리했고 밑에는 3음보를 2행으로 처리했다. 2행으로.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가 왜 앞마을에 와서 올까요? 누나 죽었다니까. 9동생, 9이나 되는 동생 걱정돼서 저승에 못 간 거야. 그래갖고 와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죽었어요? 계모한테 죽었어요. 계모. 그러니까 한이 맺혔겠지. 한이 맺힌 데다가 자기는 죽었지만 남은 동생이 걱정되니까 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슬픈 새 아니냐. 접동새, 한의 정서. 자, 옛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저봐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건 화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투로 옛날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딱딱하게 객관적으로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역시 3음보지.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지? 나왔잖아. 다 설명하고 있잖아. 누구한테 죽은지는 설명하지 왜 죽었는지 모르지. 근데 이게 전설이니까 전설. 아마 이제 의붓어미라고 했으니까 계모 아니야. 계모. 새엄마한테 죽었대. 시샘에 죽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식 때문에 먼저 본 자식들을 괴롭혔나 보지. 아마 그럴 거야. 어떻게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만 나왔어. 이런 걸 이제 죽음이라는 거 누이의 죽음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에서는 특히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이의 죽음을 함축적, 압축적,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라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옛날 우리나라 객관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주관적으로 바뀌었어.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누나 얘기로. 이런 전통적인 전설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 자, 그렇게 죽었구나. 안 됐지. 자, 누나라고 불러보랴. 누나라고 불러보랴. 누나라는 호칭은 부를 수 있지만 그게 목이 메어가지고 너무 안 돼서 누나라는 발음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나라고 부르는 게 맞지요. 근데 목이 메어가지고 누나라는 걸 다 부를 수가 없다고. 그게 바로 누나라고 불러보랴. 부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슬퍼서. 오, 불서러워. 서러운 게 아주 서러운 거를 불서러워라 그래. 그래서 오는 감탄사지만 불서러워라 그랬잖아. 이거 서북지방 사투리야. 함경도 사투리일 거야 아마. 함경도 사투리인데 불서러는 서럽디 서럽구나. 아주 서럽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온 거지.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누나라고 불러보랴. 누나라고 다 목이 메어 부를 수가 없을 정도야 라고 이제 얘기한 거야. 자,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자, 우리 누나는, 누나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누나, 우리 동그라미 줄까? 우리는 복수형이잖아. 나의 복수형이잖아. 그러면 나의 누나는이 확대되면 우리 누나가 되는 거잖아. 확실히 주관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는. 객관적인 건 뭘까? 옛날 우리나라. 여기는 객관적으로 시작했다면 여기부터는 정확하게 주관적이 된 거야. 나의 누나가 확대돼서 우리 누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 아니 미안해, 객관적에서 주관적으로 시상이 전환됐다고 얘기했는데 객관적은 옛날 우리나라. 마치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하고 이건 누구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쭉 내려서 우리 누나는 이렇게 됐을 때는 주관적 정서로 확 바뀌었단 말이야. 마치 내 누나가 죽은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화자는 1인칭이지. 나를 포함한 게 우리니까. 말한 사람은 나잖아. 그걸 확대한 거잖아. 그치? 우리 누나라고 얘기했으니까. 1인칭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 접동세 설화가 자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자기 얘기처럼 아주 가깝게 다가와. 그런 얘기 알았지? 그러니까 자기도 아마 자기 누나도 이렇게 죽진 않았더라도 한이 맺혀 있고 애달프게 살았어 라는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야. 알았니? 죽어서 접동세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죽었잖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누나가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걸 화신, 현신이라고 하는 거야. 혹은 분신이라고 해도 돼. 누나의 분신이라고 해도 돼. 누나가 동생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접동세가 됐다. 한많은 새가 돼서 이승에서 방황하고 있다.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접동세 이퀄 귀척도라고 있어. 귀척도. 미당 선생님 시 중에 귀척도가 있는데 미당 서정주 얘도 한해정서 피토하고 죽은 소쪽새도 있지요. 굶겨 죽여가지고 소시적다 배고프다 그래갖고 피를 토하고 죽은 자리에 새가 된 게 소쪽새야. 그럼 지금 얘기한 접동새건 소쪽새건 귀척도건 모두 다 우리 전통적인 한해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소재들이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귀척도건 소쪽새건 접동새건 특히 미당 서정주의 귀척도는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별에 취해서 하늘에 취해서 밤새도록 울던 새가 있어. 그게 귀척도거든. 그러니까 걔도 그 귀척도도 남편을 잃은 거잖아. 사별.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여기 똑같아. 어린 누이가 죽었는데 동생들은 더 어려. 두고 가기가 너무 뭐랄까 누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승을 떠들고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접동세란 말이야. 자, 마무리할게.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그럼 못 떠나는 이유는 뭐야? 저 오랩동생. 아우랩이 오랩동생. 오라비 동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이렇게 삼문보를 읽어줘야 돼. 다 계속 삼문보야.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위에 것도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이렇게 삼음보로 계속 이어주잖아. 야삼경. 자, 삼경 밑줄 쳐볼까? 삼경은 우리 옛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1경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1시까지, 3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럼 제일 깜깜하고 제일 조용한 시간이잖아. 야삼경. 야삼경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그 시간은 다 잠자는 시간 아니야. 그때 슬픈 목소리로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한 맺힌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접동세의 내용이란 말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전통적인 설화, 우리가 전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게 전통적이야. 또 삼문보라는 전통적 율교. 민요조가 삼문보 삼문인데 얘는 삼문보야. 이것도 전통적이야. 그 다음에 누나가 죽어서 접동세가 돼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 동세 걱정밖에 없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애상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진두강 가랑가에 진두강 나왔잖아. 그러니까 향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접동세 설화 서북지방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몸으로 만들어 버렸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야? 야, 혈육의 정이네, 혈육의 정. 누나가 아홉이나 되는 동생들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그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다. 됐니? 그래서 혈육의 정, 즉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혈육의 정. 누나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거야. 전체적으로 이 시는 7호조의 삼문보다. 아까 나왔죠? 삼문보 7글자 5글자. 7글자는 두 문보로 나눠서 읽고 7호조의 삼문보고요. AABA 구조의 형식이 일련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 자, 유사한 통사구조 찾아볼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슬피웁니다. 비웁니다. 계속 나왔어. 누구누구는 뭐뭐 했습니다. 뭐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의성어, 접동 자체가 의성어고요. 그 소리 자체가 애상적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아우레비는 아호보레비 발음이 좀 힘든 걸 아주 쉽게 발음하는 유폰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발음죠. 그 다음에 방언도 나왔지. 방언 사투리 나왔지. 가랑가에 불서러워. 이게 사투리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 중에 한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다. 한은 있잖아. 복수하는 한이 아니다. 알았니? 정한이야, 정한. 마음속에 안타깝고 맺혀있고 뭔가 힘들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 그걸 복수의 한 이런 걸로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보편적 정서인,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누이의 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한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시의 내용. 그리고 시적 화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누이가 한스럽게 살아간 어떤 남자, 동생 있잖아. 이렇게 동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 좀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가면 누이가 아홉이나 되는 동생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잖아. 근데 누이야 부를 수 있는 건 얘네들이잖아. 그럼 9명의 동생 중에 1명이 시적 화자가 될 수도 있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에서 주관적으로 가는 거. 옛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우리 누이 여기부터는 주관적인 제시로 바뀌었다라는 거. 감정까지 나온 거야. 우리 누나 아주 중요한 시어가 되겠지, 그치? 접동세는 한의 상징이다. 누이의 분신이다. 이 말을 아까 했으니까 확인 한번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설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로 바꿨단 말이야. 됐어. 그 다음에 누이가 죽고 슬퍼하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접동세 김소월의 시였다.